휴머니즘 제2편이라고 할까요? 이 강의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개념과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의는요, 인간의 존엄성, 먼저 인간의 존엄성의 개념,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이어서 같은 얘기가 될 텐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본주의적, 인간중심적, 휴머니스틱의 번역이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 심리학, 인간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용어의 휴머니즘, 인간의 존엄성 개념과 의미가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요. 서양의 인문학 공부를 할 때 휴머니즘, 휴머니티, 인간의 존엄성, 또 이와 관계되는 인간화, 비인간화 같은 용어가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굳히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휴머니즘, 휴머니티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 인간의 존엄성으로 들어갈까요? 휴머니즘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인간 이해는 먼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자유의지로 이성적 윤리적으로 판단해서 결단, 선택하고 결단한 것을 실천, 행위로 옮기고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방금 짧게 설명한 것에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성적, 윤리적 판단을 해야 되는 많은 순간들이 있죠. 그 순간마다 우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각자라고 하는 것이 맞겠네요. 각자가 자유의지로 결단, 실천할 때 그 결과는 다 다르게 나오겠죠. 그리고 그 책임을 지는 것, 이러한 과정들이 각자의 삶을 만드는 과정이죠. 나를 주어로만 하면요.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삶의 창조자이면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없겠죠. 각자 고유한 자신을 만들고 또 고유한 삶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각 개인은 이 세상에 오로지 한 사람뿐인 존재, 유일자인 것입니다. 다시 설명해 볼게요. 나는 내가 나를 만들어서, 즉 창조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인데요. 그 중에서도 나를 창조한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나랑 똑같은 존재는 없는 유일자라는 것 얘기했죠. 그러면 이 유일자가요.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그 존재는 다시 있을 수가 없죠. 유일한 존재니까요. 바로 그 자체로 인간은 존엄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물론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데요.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죠. 지금부터는 용어를 설명해 볼 텐데요. 여기 결단 있죠? 결단 선택. 일상에서는 결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들어간 윤리적 선택이라는 의미에서 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철학이나 윤리학, 실천학 이런 데서는 결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유전이 결정한다, 환경이 결정한다고 할 때 결정은요. 영어의 determine이잖아요. 여기에서는 determine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determine하고 구별하기 위해서도 결단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행위. 행위라는 말은 일상에서는 행동이라고 많이 하죠. 너는 왜 그렇게 행동했니? 이렇게 말하지 너 왜 그렇게 행위했니? 이러면 좀 어색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행위라고 굳이 표현하는 것은 결단과 마찬가지로요. 이것도 의지, 이성적,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걸 나타내려는 거예요. 또 행위하고 관련해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행위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동, 영어의 behavior하고는 아주 다른 것인데요. behavior는 외현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이고요. 또 행동주의 심리학은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위와 행동주의 심리학이 말하는 행동은 아주 다른 것이에요. 덧붙이자면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해서 인본주의자들이 인간의 존엄성 훼손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도 바로 행동주의가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설명하는 김에 프락시스도 하죠.
프락시스는 요즘 사용하는 프랙티스, 프랙티컬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유의지, 결단에 의한 것을 프락시스라고 합니다. 철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용어인데요. 교육사회학에서는 파울로 프레이리의 의식화 이론에서도 프락시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 책임. 자유와 책임은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요. 책임이 없는 자유라는 것은 방임이고요.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휴머니즘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휴머니즘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 둘째, 자유의지에 대한 인식, 셋째, 개체적 존재로서의 인식, 즉 자아의식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휴머니즘은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휴머니즘의 개념은 서양의 기본적인 인간 이해인 건데요. 서양의 휴머니즘이 자아의식,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의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보면 모두 나를 찾는다거나 나는 나야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동양의 휴머니즘은 좀 다릅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문이 서양 것이 많잖아요. 서양의 휴머니즘의 뜻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서양 학문을 배울 때 문화 차이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인간화는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요.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해보죠. 앞에서 휴머니즘의 인간관을 했었는데요. 인간, 이성적 존재, 자유의지, 결단, 실천, 책임, 인간의 존엄성, 나는 내 삶의 창조자, 유일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것을 조금만 풀어서 다르게 표현해보면 생명 존중, 전인, 개성, 대체불가, 유일한 존재, 자율성, 자유책임 등으로 말할 수 있겠는데요. 각자의 삶은 각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유일자, 유일한 존재다. 그 존재가 없어지면 다시는 이 세상에 같은 존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존중 사상. 자체로 존엄하니까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죠. 대체 불가. 자율성을 존중해야죠. 자유와 책임, 자신의 생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죠. 전인, 각 개인은요. 그 자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잘하는 거, 잘못하는 거 이렇게 부분으로 나누어서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거죠. 영어의 individual이라는 단어가요. 나눌 수 없다, divide 할 수 없다는 뜻인 것도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인간은 전인으로 대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비인간화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한번 보면 수단화, 기능, 도구, 자체 목적이 아니라 수단화, 기능, 도구화 하는 것은 비인간화이고요. 또 개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획일화, 표준화하는 것도 비인간화예요. 또 조종,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조종, 타율 이런 것도 비인간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것, 방임, 무책임 이런 것들은 모조리 비인간화의 표현입니다. 휴머니즘이 서양의 인간관이라고 했고 인간의 존엄성이 뭔지도 봤고요. 그러면 이제 인본주의적이라고 하든 인간중심적이라고 하든 휴머니스틱이 들어간 거 한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맛보기라고 할까요? 교육심리학이나 생활지도와 상담 같은 걸 공부하면요. 인본주의 심리학, 인본주의적 상담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메슬로우 또는 로저스 같은 사람들이 대표자로 등장합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은 휴머니스틱 사이컬러지의 번역이고 또 현상학적 접근, 제3세력의 심리학이라고도 합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이 나올 때 자주 언급되는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에서는요. 위계의 맨 위에 있는 지적 욕구, 심리적 욕구를 포함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인본주의에 해당되고요. 다시 말하면 자연적 본능이 아니라 스스로 일으키는 동기라는 뜻이죠. 로저스의 상담 이론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Person Centered Counseling이고요.
다른 하나가 비지시적 상담입니다. 로저스 이전의 상담은 지시적 상담인데 비해서 로저스는 비지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벌써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요?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면 지시 이런 말은 쓰지 않겠죠? 그러니까 비지시적 상담이다. 인간의 잠재력과 자율성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휴머니스틱이 들어간 예를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간중심 교육과정을 보려고 합니다. 휴머니스틱 커리큘럼이죠. 여기 휴머니스틱 들어갔죠. 이 강의를 다시 정리하는 의미에서요. 좀 긴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인용문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1970년대 들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교육을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인간중심적 교육 이론가들, 즉 로저스, 실버만 같은 이들이 출연하여 인본주의 심리학을 토대로 교육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1970년대 들어서라고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라고 합니다. 로저스는 앞에서 했고요. 실버만이라고 하든 실버맨이라고 하든 교육사회학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1971년에 발간한 저서 교실의 위기는 우리말로도 번역되었습니다. 다시 인용 계속입니다. 그들은 현대산업사회의 거대화, 조직화, 관료화가 가져온 비인간화 및 인간 소외 현상을 바라보면서 수단화된 학교의 기능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교육을 인간화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교육이란 아동 및 학생들이 보다 나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아를 개발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죠. 거대화, 조직화, 관료화, 비인간화, 인간 소외, 또 인간화 이런 것들은요. 현대사회 교육 비판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들이죠. 여기 다 나왔습니다. 인간 중심 얘기가 나왔는데 아동들을 지시하고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안내하고 또 자아실현 나와야 되고요. 그 특징으로 인간중심 교육과정은 인간의 본성과 욕구에 부합시켜 사랑하고 느끼고 내면의 자아를 확장하고 창조함으로써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병승 외에 쉽게 풀어쓴 교육학 210, 211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이것으로 오늘 알아본 것이 다 정리된 것 같죠? 참고문헌으로는 권재환 외 교육의 이해, 이병승 외 쉽게 풀어쓴 교육학 등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